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프로그램 멘토의 투자노트 이정호 멘토입니다. 먼저 궁금증 해결에 앞서 오늘 시장 너무너무 힘드셨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제 미증시가 급락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증시 이때까지 많이 떨어졌으니까 조금은 버틸 거야 이 희망을 감고 오늘 시장을 봤는데 정말 너무 급락스러운 대형주들의 급락이 나오면서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거에 앞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주는 시간 멘토의 투자노트 오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시장에 앞서 코스피 먼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정말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바닥이 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딱 121선 자리에서 지금 시장은 반등이 나왔어요. 이때까지. 근데 이번에도 나와줄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여겨지는데 저는 한 번 더 충격은 좀 나와주지 않을까. 그런 걱정 반, 우려 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본다라면은 딱 고점을 딱 찍고 갑작스러운 급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점에서 판 사람들 경우에는 너무 환호를 지르는 분들도 많을 거다. 이게 불과 7월 달에 이뤄진 분위기다. 7월 초까지만 해도 엄청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상반기에 화장품, 전력기기 다 좋았습니다. 반도체 다 좋았는데 갑자기 2분기 실적 시즌에 앞서서 이 와장창 무너지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 따라서 이제는 사람들은 많은 걱정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실적에 따라서 더욱더 무너질 수도 있나? 시장이 얼마만큼 기대를 하냐? 이런 분들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코스피는 차트상으로는 이제 바닥권이다. 이 자리에서는 슬슬 매수를 봐도 된다라고 여겨지는데 근데 차라리 안전하게 들어가시는 게 낫잖아요.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121선보다는 61선까지 올라갔을 때 차라리 올라가는 거 반등을 보고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만큼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관망을 하시고 많이 근질근질 하실 거예요. 손가락이 사고 싶은 종목이 많아졌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런 분들도 있는데 다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씩 반등이 나오면 종목도 압축이 되는 모습세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61선 안착하고 사자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코스닥을 보면은 정말 화가 나요. 진짜 화가 나요. 이건 너무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때가 연중 최저점입니다. 24년 2월 달이 최저점을 찍고 코스피가 어느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거의 900 중반까지도 갔던 모습세가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800선을 이탈하면서 이거 진짜 코스닥을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진짜 어떻게 보면 전쟁 중인 러시아보다 지금 코스닥 지수가 더욱더 안 좋은 모습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코스닥을 이끄는 종목이 확실하게 저는 보이지가 않는다는 게 조금 아쉽다는 거가 들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이 코스닥을 어느 정도 리딩을 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은 오늘장에서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세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잘 간 다음에 근데 오늘 같은 시장에 버텨주면서 올라가주면서 코스닥을 지켜줘야지 급락이 나오면서 같이 무너졌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지금 시장 생각보다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여겨지는데 그런 부분 오늘 확실하게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장 요약 다들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장 어떻게 끝났는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줘 라고 본다면 저는 처음으로는 정말 너무하네 코스피 코스닥 급락이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진짜 너무한 게 SK 하이닉스 실적 잘 나온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5조 넘게 벌었습니다. 분기 3개월 만에. 근데 지금 급락을 했어요. 진짜. 얼마 전까지만 해도 30만 원을 본다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20만 원 언제 가지? 19만 원에 딱 끝났습니다. 20만 원 언제 가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거 진짜 시장이 너무 익사이팅하다. 이게 우리나라 시총 2등인 종목이 이런 모습세가 나와주는 게 진짜 너무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 믿고 있던 종목들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관심이 없던 2차전지 관련주들이 반등이 좀 나왔었는데 저는 이것도 약간 불길해요.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실적 진짜 못 나왔거든요. LG엔솔 같은 경우는 진짜 약 2천억 정도
밖에 분기 실적을 못 내는데 영업이익을 이거를 갖고 어떻게 반등이 나오고 하나는 어느 정도 실적은 잘 나왔는데 떨어지고 그럼 시장에서 기대하는 실적 기대치가 도대체 얼마야? 진짜 익사이팅하게 나와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있는데 그만큼 요즘 시장이 많이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800선을 이탈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완전 안 좋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정말 최악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한 모습세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관망할 필요는 있다. 지금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싸니까 들어가야지 이런 전략보다는 조금 관망했다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반등이 조금 나올 때 그때 종목 집중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지금 장에서 대응 방법 이거는 계속적으로 말씀해드리고 있어요. 종목이 집중화가 될 거다. 그 말이 뭐냐? 떨어질 땐 다 같이 떨어졌어요. 근데 올라갈 땐 따르게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는 종목들만 올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내가 다 떨어졌을 때 어떤 게 오를지 모르는데 여기서 내 총알을 쓰지 말고 조금 반등이 나왔을 때 이 섹터들, 이 테마들이 시장에 반등이 잘 나오는구나.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면서 종목별 집중화 장세가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대표적으로 요즘에 해리스, 트럼프 관련주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관련주들 저는 집중적으로 파악을 하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왜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 대선 관련해가지고 상승기가 1차 상승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항상 우리가 그러잖아요. 한 번 오르고, 두 번 오르고, 세 번 오르고 끝난다. 세 번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못해도 세 번까지는 안 가더라도 두 번까지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무서운 자리는 아니다. 그렇지만 올라가는 종목 따라가는 것보다는 오늘은 트럼프 관련주가 올랐으니까 해리스 관련주가 떨어졌네? 그러면 해리스 관련주를 좀 모아가고 오늘은 해리스 관련주가 올라갔네? 그러면 트럼프 관련주 떨어지니까 그걸 모아가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엇박을 타지 않고 좀 조정을 주는 종목들에서 들어가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한다면 지금 시장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고 현금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된다.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조정장, 하락장에서는 현금도 종목이다. 현금을 갖고 있어야 좀 든든합니다. 현금 없으신 분들은 왜 이렇게 떨어져? 이런 느낌을 받고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기회가 왔다. 나한테도 이제 기회를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금 확보는 꼭 필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다들 궁금하신 거 있잖아요. 그래서 멘토의 투자 노트를 보면 어떤 걸 얻어갈 수 있는데 라고 보신다면 제가 LS 일렉트로닉을 7월 4일 날 말씀드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나와주는 모습세가 나왔습니다. 20만 원 밑에서 진입을 했고 목표가를 24만 원까지 잡았었는데 24만 원을 찍고 오늘 장에 좀 급락하는 모습세가 나왔어요. 물론 이 종목을 소개할 때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건 이번 연도 실적도 좋을 거고 내년 실적도 좋을 거고 내후년 실적도 좋을 거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는데 이번 실적이 어떻게 보면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무너지는 모습세가 나왔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더욱더 시장 어떻게 보면 매수 기회가 또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저는 이대로 계속적으로 30만 원까지 가면은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살 기회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목표가까지 찍고 떨어지는 모습세가 나오니까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또 다시 좀 어느 정도 기간 행보가 있어지면 다시 노릴만 하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지금 그러면은 다음 오늘 제가 또 준비한 게 있잖아요. 제일 준비한 게 뭐냐? 오늘은 제가 갖고 온 게 어마무시합니다. 그거를 또 이제 또 잠시 후에 시작할 건데 그것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시장에 지금 관심이 많죠. 제약바이오, 그중에서 비만약 관련 시장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 겁니다. 요즘 왜 이렇게 비만 관련 약들이 치료제 이런 부분이 계속 열풍이 부냐라고 본다고 하면 180조 비만약 시장이 열렸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비만 그리고 다이어트 이런 쪽으로도 많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비만은 솔직히 말해서 약간 질병으로도 많이 해요. 비만, 살이 많이 찌면은 어느 순간부터 몸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은 살이 좀 쪘을 경우에는 좀 둔해지고 피곤해지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고비만인 분들은 또 몸이 많이 안 좋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위해서 나온 약이다. 근데 이게 다이어트 효과로도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이 비싸서 못 먹는 비만약을 이제는 대중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다들 알다시피 삭센다. 요즘에 뉴스에서 계속적으로 나오잖아요. 이 제품이 뭐냐? 24년도에 1조 3천억 원의 매출을 올린 제품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썼다. 근데 이게 이제 특허가 만료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를 또 복제약이나 이런 부분을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다운됩니다. 그때쯤이면 저도 한번 먹어볼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약간 비싼 감이 있기 때문에 좀 망설이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시장성은 더 커질 거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치료제 제일 비슷한 게 있었죠. 발기부전 치료제, 바로 비아그라. 그것도 이제는 특허가 끝나면서 복제약이 나왔었는데, 그 뒤로 시장이나 가격이나 이런 부분 많이 떨어진 적이 있어요. 대중화가 많이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 비만약도 좀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비만약 관련해가지고는 대표적으로 3개가 있습니다. 삭센다, 위고비, 마운자로. 삭센다, 위고비는 다들 알다시피 노보노디스크 많이 들어보셨고, 마운자로 같은 경우는 일라이 릴리, 미국 회사죠. 이런 2가지 회사에서 제품이 나오고 있어요. 이 제품들은 다 처음에는 당뇨 치료제로 나왔습니다. 왜냐면 당뇨가 어떻게 보면은 살찌면은 막 당뇨나 이런 부분이 혈중 수치나 이런 게 안 잡히고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잡으려고 나왔던 게 비만약 치료제인데, 이젠 이게 점차 다이어트 약으로 바뀌고 있다. 당뇨 치료제가 비만약으로 바뀌면서 시장에서 더욱더 관심이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앨런 머스크도 이 비만약을 먹고 다이어트를 한 걸 언론에 노출하면서 시장에서 더욱더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헐리우드 배우들도 이 약을 먹으면서 지금 살을 빼고 있대. 그렇기 때문에 그 촬영이 없는 날은 뚱뚱했다가 갑자기 빠지고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점차 확산되는 추세가 나오고 있고, 점차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거에 발을 맞춰서 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여기서 나오는 거는 대표적으로 삭센다, 위고비, 마운자로 같은 경우도 이거 다 주사로 맞는 거예요. 삭센다 같은 경우는 1회 주사를 맞아야 되고, 위고비 같은 경우는 좀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주 1회를 맞아야 됩니다. 마운자로 같은 경우도 주 1회를 맞아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무섭죠. 맨날 하루에 한 번씩 주사 맞는 거 진짜 싫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비만 치료제가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경구용 치료제, 그리고 패치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더욱더 간편하게 되면서 우리 생활에 더욱더 오게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체중 감소 효과가 되게 막 차이가 있긴 합니다. 삭센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나온 지도 좀 오래됐고 하니까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이 평균 8%의 체중을 감소하고, 위고비 같은 경우 약 15%, 그리고 마운자로 같은 건 약 22%를 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 부분. 그리고 삭센다가 2014년 6월에 FDA 승인을 허가받고 이제 이번 연도에 이제 특허가 거의 끝난다는 부분,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지 않나라고 여겨지는 만큼 시장에서 비만약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비만 관련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옛날에는 진짜 못 먹어서 살도 안 쪘는데, 요즘에는 점차 잘 먹고 어떻게 보면 패스트푸드나 이런 부분을 많이 섭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비만 인구가 2035년에는 약 진짜 19억 1000명, 19억 명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치가 올라가는 거죠.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비만 치료제에 많이
할 수도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성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는 어떻게 보면 미국 쪽으로 더 비만 인구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김치나 이런 부분, 채소를 많이 곁들이는 부분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식단이나 이런 부분, 고기 그리고 튀김류 이런 부분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비만 인구가 미국 쪽으로 더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라면은 미국 쪽에서 더욱더 각광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에서보다 미국 쪽으로 매출이 더욱더 확장이 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더욱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비만 치료제 시장 전망을 본다라면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2030년에 770억 달러 규모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요 근래 비만 치료제가 계속적으로 확장된 부분이 있는데 연 95%까지도 성장이 됐습니다. 그만큼 비만 치료제가 어떻게 본다면 이게 비만을 떠나서 다이어트 목적까지도 노리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을 어마무시하게 커질 가능성이 있구나. 다들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살 빠지면 복권이다 이러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노력만으로도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운동을 해도 살이 안 빠지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치료제가 나오고 확장이 되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여겨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잖아요. 비만 치료제 시장은, 비만 인구는 늘어날 거고 비만 시장의 그 평가는 더욱더 올라갈 거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걸 하고 있고 여기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회사들이 뭐냐, 그런 부분을 많이 찾을 거다라고 하는데, 그런 궁금증을 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종목들을 또 갖고 왔습니다. 종목들을 한번 지켜보죠. 가장 첫 번째로는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을 갖고 있어요. 8월 달에 FDA 승인 관련해가지고 이슈도 불고 있고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유한양행.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비만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주가 상승하는 것보다 8월 달에 FDA가 있을 레나자 관련해가지고 좀 더 이슈가 불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GLP 1계열이 아닌 GDF15를 표적하는 YH34160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어떻게 보면 시장과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거의 다 나오면 GLP 1계열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혈당 수치나 이런 부분을 조절할 수 있는, 차단할 수 있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 회사는 좀 더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고, 전 임상에서 위고비 대비 우수한 체중 감소 효과가 나왔습니다. 그 말은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어떤 비만 치료제를 먹어야 살이 가장 많이 빠지냐,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할 것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때까지 나왔던 치료제들, 어떻게 보면 암 성공률, 암을 퇴치할 수 있는 성공률이 몇 프로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했지만 이제는 비만 치료제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체중 감소가 얼마나 됐냐, 이런 부분이 되게 키포인트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차트를 보면서 살펴보면은 정말 재밌습니다. 차트 안에 다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괜찮아요. 지금 자리 되게 괜찮다라고 여겨지는 게, 이 종목도 탑픽 후보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는 부분도 있는데, 그 이유는 가장 뭐냐, 제일 중요했던 부분은 이 박스권 자리를 돌파를 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박스권 자리를 돌파했을 때 만약 깨지면 하락세가 나온다. 하락세가 나오고 다시 박스권을 올라가고 나서 박스권에서 이제 올라가 줬습니다. 이제부터 상승 랠리가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고, 딱 10만 원을 찍어주면서 하락하는 모습세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 그렇다고 많이 빠진 것도 아니에요. 10만 400원을 찍고 지금 자리가 9만 5천 원 부분인데 거의 5% 정도 조정이 왔다. 요즘 같은 시장에서 5% 조정 온 거면은 정말 안 온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얌전한 종목을 갖고 올까, 이런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탑픽 후보랑 대결을 할 때. 근데 안 갖고 온 점, 약간 그런 부분은 좀 이따 탑픽 종목을 보면 확 느껴질 거예요. 이 종목은 더 크게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한양행도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 지금 어떻게 본다라면 비만 치료제 관련 이거 말고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재료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지켜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종목,
많이 궁금하실 종목도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다들 아실 거예요. 네, 종목명은 삼천당 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요즘에 코스닥에서 가장 상승세가 좋았던 제약회사가 뭐냐라고 본다면 삼천당 제약이었었는데 이 종목도 비만 관련 치료제로 엮이면서 많은 상승세가 나왔죠.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을 위해 자사주를 매각했습니다. 네, 계량 신약 그리고 신약을 비임상 실험도 완료를 해줬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정말 요즘 시장에서 가장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기가 어떻게 보면 총알을 마련해서 자사주 매각을 하면서까지도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서 힘쓰는 모습대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 어떻게 보면 진짜 바람직한 회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 회사 주가도 본다면 오늘 전까지만 해도 정말 베스트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장이 좀 하락을 하면서 좀 아쉬움이 나왔는데 이 종목도 저는 좀만 더 떨어지면 매수 구간이 오지 않을까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네, 이 자리까지 조금 노려주고 있다. 네, 16만 원까지는 좀 노려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도 23만 원 정도 찍었을 때는 삼천당 제약이 진짜 30만 제약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30만 제약이다라고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했는데 바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 부분. 진짜 7월 10일 날 아까 코스피 차트를 보면 딱 그 자리에서 고점을 찍고 떨어져 주는 모습.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랑 비슷하게 하락이 시작됐다. 아, 얘는 왜 제약주인데 왜 반도체랑 비슷하게 가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거의 전체적인 현금 흐름이나 유동성들이 많이 고점 부분이 그때부터 좀 빠진 모습대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저는 16만 원 근처에서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눌려준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30만 원이 목표가 아니라 20만 원까지 무난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6만 원에서 20만 원 가면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20% 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시 못할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좀 더 체크해 볼 만하고 지금은 이제는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수급세, 외국인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만큼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네, 시장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관들은 어느 정도 팔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들어와 준 모습. 개인들이 워낙 인기 있는 종목들이라 매수세가 좀 있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 종목이 저는 지금 이제 끝날 거냐라고 본다면 안 끝날 것 같긴 합니다. 네, 워낙 제약 관련주를 리딩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격적인 부분은 16만 원. 딱 체크해 주셨다가 이 종목 16만 원 왔을 때 이제 슬슬 모아 가보자. 그때부터는. 왜냐면 그 자리, 이 자리가 딱 중요하다고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여기 부분 이 자리를 어떻게 보면 저항을 막고 다시 올라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켜준다고 한다면 한 번의 상승세는 더 있을 거다. 근데 물론 15만 원까지도 조금 하락세는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만 원부터 15만 원까지 분할 매수 구간이 좀 괜찮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다음 종목은 다들 또 궁금하실 거예요. 오늘 종목을 진짜 알차게 갖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다들 몰라서 못 들어갔던 부분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종목도 되게 많이 갖고 오면서 다른 얘기도 하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 종목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한미약품, 우리나라 대표 제약사, 제약바이오 회사죠. 네, 국내 기업 중에서는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 연구를 선두주자입니다. 네, 에페글레레타이드 국내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되게 빨리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워낙 무겁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불어도 그렇게 상승세는 못 보여줬던 부분이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장점이 뭐냐? 장점은 탄탄합니다. 네, 탄탄합니다. 탄탄한 부분이 있어요. 탄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잘 지켜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바닥을 어느 정도 다졌다. 먼저 바닥을 다져줬던 부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쪽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가 나왔죠. 그래서 올라가줬고 지금도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요즘 시장이 꺾이면서 상승세는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도 요즘 같은 시장에서 안 빠져준 것만 해도 어디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딱 그 부분이 잘 나와줬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더 빠지면 진짜 그때는 또 확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워낙 좋은 회사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약바이오
너무 시총이 낮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 빨리빨리 올라가니까 그런 종목들에서 수익 내야지, 이런 종목들보단 실적이 어느 정도 탄탄한 기업들을 노리시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회사가 안정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금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21년보다 22년이 더 잘 나왔고, 네, 22년보다 23년이 더 잘 나왔고, 24년도 더 잘 나올 예정입니다. 매출액,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미래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나는 제약바이오 진짜 안 했어, 진짜 하기 싫은 사람인데 그래도 시장에 어떻게 보면 강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성 있고 이런 종목을 좀 찾을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한미약품 이 종목을 좀 더 눈여겨봐도 좋다. 요즘 같은 시장에서 잘 버텨주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켜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또한 비만 치료제 제로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요즘 강한 섹터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좀 더 상승 탄력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국내 임상이 3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것만 끝나면 이제 국내에서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편입니다. 네, 동아ST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자회사 뉴로보 파마스티커스, 이 회사가 GLP-1과 글루카곤 수용체에 동시 작용하는 비만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미국에 있는 자회사가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항상 자회사가 걸쳤을 때는 주가 상승력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울 때가 좀 많았어요. 이 동아ST 같은 경우도 그런 모습세가 조금 나왔습니다. 네, 다른 종목들보다는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죠. 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항상 먼저 바닥을 다진 종목들, 제약바이오들은 오늘 같은 시장에서 버텼습니다. 네, 오늘 진짜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가 급락에 나오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 떨어지는 시장, 어떻게 보면 알테오젠도 하락하고 삼천당 제약도 하락했다. 그 종목들의 특징들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었는데 지금 바닥에서 올라가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조정 구간이 거의 없이 지금 기간 행보를 해주고 있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지 않나. 근데 이 종목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는 한미약품이 더 매력적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업 분석에서 보자면은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아까랑 확연히 차이 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분기 또한 실적이 좀 많이 나왔던 부분, 이게 연말까지 끌고 가면서 이 적자를 회복하는 모습세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부분도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저는 좀 동아ST보다는 아까 좀 더 무겁지만 차분한 종목 한미약품이 괜찮지 않나. 그건 약간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탑픽으로 갖고 온 종목은 종합적인 부분에서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해서 갖고 온 거고, 안정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한미약품과 유한양해 이 두 종목을 좀 더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동아ST까지 말씀해 드렸고요. 그 다음엔 D&D 파마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GLP-1 계열의 경구용 비만, 네, 이 신약 개발의 전문 기업인데 경구용 비만 치료제 임상 1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구용이 뭐냐? 먹는 겁니다. 예, 먹는 약. 이때까지 아까 지금 상용화가 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는 다 주사였죠. 주사를 맞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먹는 겁니다. 먹는 거니까 좀 더 어떻게 보면 더욱더 확장세나 이런 부분이 더 편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기술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기술이 아니냐라고 여겨지면서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많이 받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면서 그래도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다.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고, 오늘 같은 장이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네, 오늘 같은 장에도 어느 정도 장 초반에는 상승하는 모습세를 좀 보여주다가 지금 꺾였던 모습세, 이게 좀 아쉽게 흘러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흐름이 좀 아쉽다. 삼천당 제약이 좀 밀리면서 이 종목이 좀 빠진 걸로 좀 보이는데, 경구용 치료제 관련주들이. 그래도 이 종목은 어디가 문제냐, 이런 종목들은 저는 차라리 신고가 갱신을 하고 들어가자. 네, 차라리 지금 뭐 한 여기서 12,000원 더 올라가야 되지만, 거의 30% 더 올라가야 되지만 그때부터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엄청 많이 횡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좀 더 돌파를 강하게 해주면 그때부터는 이제 단타 자리가 많이 열립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치고 빠지고 하는 전략. 그러니까 경구용 치료제 종목들에서도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어느 정도 중장기로 끌고 가는 종목도 있고 단기성으로 봐야 되는 종목도 있다 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이 D&D 파마틱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보다는 차라리 비싸게 이슈가 확 불고 그때 들어가도 좀 더 매물대가 없을 때 좀 더 가볍게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저는 D&D 파마틱 같은 경우는 5만 원 이상일 때 그때 적극적으로 노려보지 않을까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D&D 파마텍까지 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달라져요. 이제 이때까지는 어떻게 본다면 뭐 제약바이오 회사였지만 이 회사는 제약바이오 회사가 아니에요. 네, 바로 유통기업입니다. 국내 의료 유통기업인 블루엠텍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왜 지금 이슈를 받냐라고 본다면 지금 삭센다 계속 말씀해 드리잖아요. 삭센다 바이오시밀러 출시 추진 중. 네, 그게 뭐냐면 삭센다가 특허가 끝나면 그걸로 인해서 복제약을 만들 거다. 어디 회사에서? 노바티스라는 회사에서 만들 건데 그 회사를 고객사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국내 의료 관련해가지고 유통기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료품이나 이런 부분을 자기네들이 보관했다가 납품을 하는 거죠. 병원에. 그런 회사인데 이런 회사가 어떻게 보면 노바티스랑 어느 정도 연결이 있다고 하면서 테마성으로 좀 많이 올라주는 모습세가 나왔어요. 차트로 보자고 한다면 이 종목은 그래도 진짜 상장하고 재미가 없었죠. 이 종목 처음 상장할 때는 너무 이슈가 많았어요. 뭐냐? 의료계에 쿠팡이 생긴다. 네, 기존 의료 품목들 같은 경우에는 배송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걸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단순화시키면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부분, 많은 병원과 이런 부분을 많이 쓸 거다 하면서 기대감을 만들었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주가에 탄력성은 없죠. 제가 들어봐도 그렇게 뭐 대단한 기업이야. 그냥 유통회사 아니야? 네, 약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그냥 의료품이라서 좀 달라 보이는 거지 그냥 식료품이랑 별 차이 없는 거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장하고 많이 빠져줬고 요즘에 좀 이슈가 불었던 부분 이렇게 보니까 차트가 확 달라 보이죠. 네, 진짜 많이 떨어져서 그래요. 네, 지금 가격대가 고가권에서 진짜 75,000원까지 상장 당일에는 75,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가격대는 14,000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떨어졌죠. 차트를 당겨서 보면은 지금은 어느 정도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단기성으로 좀 단타 자리나 이런 부분 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 거래량 없이 떨어졌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됩니다. 네. 거래량 일시 떨어진 종목들이 무서운 거지 거래량 없이 떨어진 종목들은 뭐냐. 그러니까 매수세는 없어. 이 종목을 더 사고 싶진 않아. 하지만 이 종목을 팔 사람들은 있어요. 뭐냐. 안 가니까 그냥 팔래. 단타 물량이 좀 소화되는 거다. 그러니까 중장기로 들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물량이 안 나오고 있다. 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 이걸 검토해 드릴게요. 이거는 좀 지켜보고 말씀해 드려야 돼요. 오늘 원래 장 초반에 말씀해 드려야 되는데 이걸 깜빡했네요. 블루엔텍이랑 좀 차이점이 느껴지시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정말 많이 터져줬습니다. 진짜 이번 연도 거의 뭐 역대급 거래량이 터져주는 모습세가 나왔는데 그 말이 뭐냐. 단기적으로 들어간 물량과 중장기적으로 들어간 물량 이런 부분이 차익 실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손절 물량, 차익 실현 물량 이런 게 나오면서 와장창 거래량이 터지면서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오늘 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키포인트는 거래량 없이 떨어졌냐 안 떨어졌냐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거래량 없이 떨어진 거는 그렇게 걱정할 게 없어요. 거래량 좀만 받쳐주면 반등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 막 떨어질 때 무서워서 파는 거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과매도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반등도 어느 정도 나와줄 가능성은 있지만 굳이 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생각입니다. 차라리 어느 정도 반등, 뭐 HLB 급락 나오고 나서 급반등 나왔던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많이 기대하실 수도 있겠지만 차라리 반등 나오고 나서 들어가자. 바닥권에서 잡으려고 하다가 더욱더 실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등하는 거 나오고 들어가도 괜찮다. 저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를 오늘 비만 치료자고 있는데 SK하이닉스를 좀 집중적으로 말씀해 드리자면 20만 원을 좀 안착하고 나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20만 원 안착하고 21만 원 정도 왔을 때 이제 반도체가 이제 다시 정상화가 됐구나. 다시 보자. 이렇게 되지.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무섭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블루엔텍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인벤티지 랩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회사 같은 경우 약물 전달 시스템 개발 기업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한양행과 1개월 지속형 당뇨 비만 치료제를 공동 개발할 체결을 했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유한양행이 너무 무거워요. 이 종목은 무거워서 잘 못 가는데 그 호재를 자기가 흡수를 다 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 시총이 낮고 가벼우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차트를 보면 정말 가파르게 올랐던 모습세가 나오지 않았나. 비만 치료제가 어떻게 보면 거의 바닥권에서 2배가 올라와줬던 모습세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6월 말부터 지금까지
거의 2배가 넘게 올랐다가 지금은 약간 조정 구간에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의 관심을 충분히 받을 종목이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딱 걸릴 자리에서 걸렸죠. 매물대 자리에서 걸려준 모습세. 이런 게 좋습니다. 그냥 무한정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것보다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치고 나서 다시 그래야 신규 매수 관점에서도 보이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이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도 단타, 비만 치료제 중에서 단타 종목으로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지만 지금 자리 어떻게 보면은 제가 원하는 차트는 아니에요. 조정을 줄 때 좀 시원하게 줘야 되는데 좀 덜 줬다. 그렇지만 충분히 단타 종목으로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해서 어떻게 보면 올라갈 때 조금씩 따라가면서 수익을 챙기는 전략도 좋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올라갈 때 이때는 상한가를 갔습니다. 7월 1일 날 상한가를 가고 두 번째 날에는 거의 18%까지 올라가고 한 번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면은 기본 거의 10%까지 올라가주는 모습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익 구간은 나오는 종목이다. 그냥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중에 보시는 분들은 한 3% 정도 때 올라가는 거 보면은 조금 따라가서 3% 수익 실현하고 나오고 이런 전략이 되게 맞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변동성이 좀 있다. 그런 트레이딩 전략으로 가져가기엔 되게 좋은 종목이다. 하지만 방송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더 레벨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탈락이다 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는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네, 대원제약과 라파스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공동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봐야 돼요. 같이 봐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아까 얘기했죠? 주사 나왔어요. 네, 그 다음에 경구용 치료제 나왔어요. 먹는 거. 네, 아까도 주사도 맨날 맞는 거에서 주 1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월일에 뭐 얘기 나오다가 경구용 나왔고 이제는 먹는 것도 귀찮다. 난 붙일래. 네, 패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일 많이 핫했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제일 좋은 거 아니냐. 진짜 먹는 것도 약간 불안한데 이거는 패치만 붙이면 돼. 파스 붙이면은 살이 빠진대요. 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대원제약과 라파스가 어떻게 보면 갑자기 신흥 강자로 나오면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먼저 라파스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이 종목은 오늘도 많이 올라줬어요. 진짜 단기간으로도 진짜 급등이 팡팡 나왔죠. 네, 1만 원 밑에 있던 종목이 단기간으로 3만 원까지도 올라가줬던. 네, 그래서 지금은 경고 종목에 있는 종목이다. 오늘까지도 어느 정도 올라가주면서 윗꼬리를 만들어줬던 모습. 네, 조금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얘가 제일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람들이 더욱더 편한 거. 기술의 발전이 뭐냐. 비만 치료제에서 기술의 발전이라고 한다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떻게 보면 얼마만큼 살이 빠지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얼마만큼 간편하게 섭취를 할 수 있냐, 흡수를 할 수 있냐 이런 부분인데 이 라파스가 개발하고 있는 리들 패치 같은 경우에 좀 더 요즘 시대에 맞는 혁신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대원제약 같은 경우는 좀 주가가 또 잘 못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아쉬워요. 올라갈 때는 많이 따라갔었는데 지금 조정 구간에서 잘 못 가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아쉽게 흘러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이제는 그러면 대원제약도 사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파스가 많이 올라가고 조정이니까 대원제약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저도 어느 정도 지금 자리에서는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워낙 지금 오늘 좀 어떻게 보면 장대 양봉으로 좀 마무리가 되면 수급세가 많이 쏠렸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까워요. 시장이 좀 안 좋으면서 장막판으로 가면서 빠졌던 부분 이게 좀 아깝지 그래도 재료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진짜 제가 탑픽 종목을 갖고 보여드릴 건데 이게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이런 종목 이게 있었지 그래 비만 치료제 하면 이 종목이었어 이 종목이 지금은 노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만큼 잠시 후에 탑픽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네, 많이 궁금하셨을 거예요. 탑픽 종목은 바로 페트론이라는 종목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거를 어떻게 자주 맞아야 되냐 아니면 오랫동안 있다가 한 달에 한 번 맞아야 되냐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페트론은 거의 월 1회에서 잘하면 2, 3개월에 한 번에 끝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보톡스 맞는 분들 아실 거예요. 뭐 6개월마다 한 번씩 맞는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근데 이거를 1년에 한 번씩 맞으면 더욱더 좋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만큼 왜냐 그만큼 가격도 떨어집니다. 우리가 병원을 두 번 갈 거를 한 번 가면 그만큼 가격도 떨어지고 그만큼 시간도 편해지는 부분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 아까 리들 패치나 이런 부분은 아직 좀 먼 기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주사제를 어떻게 보면 여기다가 좀 더 첨가를 해서 오랫동안 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하는 게 페트론이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글로벌 비만 치료제 회사들과 MTA 물질 이전 계약을 체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일라이일리, 노보노디스크 이런 회사들과 이 물질 계약을 체결하면서 너네가 이거를 지금 우리 주 1회 하고 있는데 주 1회 하고 있는데 월 1회나 아니면 두세 달에 한 번씩으로 해줘. 그럼 너무 좋겠어. 우리 고객들도 너무 좋을 거야. 왜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냐라고 본다면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지금 수요가 너무 많아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저도 그렇게 뭐 뚱뚱한 편이 아닌데 저도 아까도 이게 좀 가격이 떨어지면 저도 뭐 생각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인 수요가 되게 많습니다. 네, 비만 관련해가지고 아까 비만 관련해가지고 뭐 발기부전 치료제랑 되게 많이 비교를 했잖아요. 비슷한 게 약간 특허가 끝나면서 복제약 열풍이 부는 거 이게 약간 비슷한 부분인데 발기부전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뭐 안 먹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남자들도 안 먹는 사람 되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소수에 치우쳐 있는데 이 비만 치료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비만 인구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정상인 분들도 더욱더 날씬해지기 위해서 먹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은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 1개월 동안 지속형 비만 치료제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페트론이 그거 하나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 제일 인기가 많지 않나라고 보여지는 게 고객들이 딱 왔는데 일주일마다 나 병원 가야 돼. 그러면 이 약을 맞으려고 이제는 회사에 연차를 써야 돼요. 아니면 주말에 가던가 이러면 얼마나 지겹습니까? 물론 살 빼는 게 너무 좋지만 일주일마다 병원을 가야 되나 아니면 내가 내 배에다 해야 되냐 이런 부분 많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너무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한 달에 한 번이나 두세 달에 한 번이 되면 진짜 폭발적으로 되는 부분이고 수요도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똑같은 물질을 어떻게 본다면 더욱더 길게 천천히 하면서 흡수가 될 수 있게 만든다고 하면 제약회사나 이런 부분 더욱더 좋게 느껴질 수 있는 만큼 저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지금 봐야 될 종목은 페트론이다. 비만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그러면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말씀해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대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페트론 같은 경우에 그래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 너 버텼어? 라고 한다면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갖고 왔습니다. 네. 오늘 같은 시장에서 아까 버텼으면 유한약액이나 한미약품이나 이런 종목을 갖고 왔어야 돼요. 왜냐? 그런 종목들은 그렇게 상승세도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네, 천천히 가요. 그렇지만 물론 좋은 회사다.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유한약액이나 한미약품 정말 괜찮으니까요. 그 종목 유심히 지켜봤다가 저를 못 믿겠으면 더욱더 찾아보신 다음에 들어가셔도 괜찮다. 그만큼 저는 믿고 말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좋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이 페트론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가격대다. 좋은 가격대에 들어가야 돼요. 이 종목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올랐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달 전만 해도 지금 4만 원 밑에였어요. 근데 이제는 8만 원 위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100%가 넘는 상승세가 나왔죠. 아까 라마스 같은 경우는 진짜 어마무시하게 올라갔고 뭐 경고까지도 됐지만 이 페트론도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아까 라마스는 솔직히 말해서 시총이 작아요. 그게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약바이오 약간 급등나기 심한 그런 종목, 그런 종목 잘못 들어갔다 물리면 위험하잖아요. 근데 이 페트론은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지금 시총이 약 1.6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1조 6천억 정도예요. 네, 1조 6천억이니까 어마무시한 거죠. 제약바이오에서 우리나라에서 1조가 넘는 기업들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진짜 시총 낮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되게 많은데 이 페트론 같은 경우에 1조 6천억대 종목이다.
물론 많이 올라서 이렇게 됐지만 그전에도 거의 1조대를 노리고 있었던 종목인데 이 지금 여기서 갖고 있는 기술 바로 뭐냐? 천천히 흡수할 수 있는 기술, 그 부분을 비만 치료제와 엮이면서 지금 더욱더 시장의 탄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때 거의 상한가까지는 못 갔지만 약간 못 갔던 부분, 이날 7월 19일 금요일 날 이 자리의 중심선을 좀 더 지켜준다고 한다면 저는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딱 보시면 근데 가격을 딱 지켜줬죠. 네, 이 장대 안봉의 봉의 중심선을 지켰습니다. 이 봉의 중심선은 또한 딱 마디선을 그어보면 이 자리입니다. 네, 딱 매물대가 있는 자리를 또 지켜줬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장에서 하락한 거 딱 땡큐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 자리 위에서는 좀 비싸서 못 들어갔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좀 노려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바로 밑에는 또 21선이 있습니다. 네, 우리 21선 강력하다라고 말씀해드리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 거래량이 안 터져줬다. 네, 아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거는 야, 이렇게 하락하면은 싸니까 많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부분인데 파는 물량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매도세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매물대 소화 과정, 매물이 좀 더 안정화되는 부분이 필요해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근데 페트론 같은 경우에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많이 떨어졌지만 거래량은 잘 버텨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네 단기로 들어온 애들 팔 사람 나가. 우리는 더욱더 크게 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안 팔 거야. 왜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쓸 수익입니다. 네, 지금 거의 차트를 보셔도 네, 역대 최고가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불과 3일 전에만 안 샀으면 다 수익인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나는 이 종목 익절 안 해. 아직은 안 해. 이 종목은 더 갈 거야, 더 볼 거야 하면서 거래량이 안 나와줬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내일장에서 좀 더 기대해 볼 만하다. 근데 언제 들어가야 되냐? 그런 부분 되게 걱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카메라 들고 밑에 이제 하단에 사진을 찍으시면 이제 저랑 같이 이 페트론이라는 종목을 공략을 한번 해볼 수가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점점 늘어나는 부분, 이 페트론이라는 종목 기억해 주셨다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점점 시장이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나와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는데, 오늘의 탑픽 종목 페트론 그리고 이정우 멘토 기억해 주시고 오늘 방송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오늘 하루 정말 고생하셨습니다.